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수업은 Physiology of Water, 물 생리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학과 생리학 연구 교수로 있는 김길호입니다. 먼저 물에 대한 소개를 기본적으로 드리자면은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죠. 대략 70% 전후로 채워져 있는데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속에는 약 42리터의 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와 함께 체내에 있는 수분, 체액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여기 그 흥미로운 연구 하나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워러 앤 캔서 해가지고 자마에서 그 연구한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하버드 대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하루에 6잔 이상의 물을 마신 사람과 하루에 한 잔 정도밖에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하루에 한 잔 정도밖에 안 마신 사람인 6잔 마신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52%가 더 높다고 이렇게 자마의 연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우리가 체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인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디하이드레이션, 탄수에 대해서인데 탈수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덧셈 뺄셈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많을 때 우리 신체는 필연적으로 탈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은 우리 몸속에서 약 3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첫째가 세포 내에 66% 대부분의 물이 세포 내액으로 존재를 하고, 세포 외액, 즉 조직 간액으로서 26%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 8%는 혈액의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액의 밸런스가 미네랄 이온 관계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우선 제가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뇌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뼈조차도 31%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근육, 특히 신장 기능이 아주 중요하죠. 물하고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79%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스킨, 피부조차 여성들이 그 수분 보습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이시죠. 64%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체내에서의 역할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를 돕고, 그 다음에 몸속에서 발생되는 그 바이 프로덕트, 즉 아시딕 웨이스트들이죠. 산성화된 이런 찌꺼기들 몸 밖으로 배출을 하죠.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가 또 윤활유 역할을 하고, 또 분비물을 예를 들어서 침이라든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화학작용,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액션은 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학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작용이라든가 뉴로 트랜스미터라든가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전부 물에 의해서 우리가 기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사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산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산소를 운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뼈에 쿠션 역할을 해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역할들이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물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혈액의 구성을 보면은 55%가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플라즈마의 93%는 바로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혈액을 생각한다면은 용매와 용질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용질에 집중해 있죠. 그 혈액 속에 녹아 있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성 성분이라든가 영양 성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또 면역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온갖 모든 물질이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용질에 우리가 치중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수용하고 전달하고 리액션을 일으키는 가장 용매로서 중요한 물질이 바로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한다면 우리 몸에는 특히 만성질환 쪽에 특히 통증 쪽에는 주요한 단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를 이제 무엇이 우리가 탈수를 일으키냐면은 탈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탈수가 있고 이제 또 involuntary 즉 dehydration 즉 비자발적인 탈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비자발적인 탈수 같은 경우는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하죠. 별로 모릅니다. 그래서 약 절반 이상의 54% 이상의 사람들이 비자발적 탈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노년기에 이를수록 이 비자발적 탈수는 이게 rapidly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2% 이상의 물만 잃어도 우리 몸은 심각한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심지어 코마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탈수에 대한 예방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 특히 건강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숫자로 수치로 그림으로 좀 쉽게 볼까요? 우리가 하루에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약 1.5리터, 같은 비율로 우리가 1.5리터는 반드시 음료, 즉 물로서 마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물이라고 하는 액체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는 말 그대로 음료일 뿐이죠. 첨가된 음료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반드시 1.5리터의 물은 반드시 순수한 물로서 마시는 물로서 우리가 매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음식을 통한다든가 뭐 또 호흡을 통한다든가 해서 물이 보충이 돼서 하루에 2.5리터의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레시오로 2.5리터의 물이 우리 몸에서 소모되거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결코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입출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적으면은 우리 몸은 결국은 탈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은 더욱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이 voluntary dehydration을 보자면은 이제 이런 대략 이런적인 과정을 거치죠.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 수면 중에도 수분이 이제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속 안에 물이 줄어들면은 혈액의 비스코시티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점도가 감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면은 이제 물을 마시죠. 그럼 물을 마시게 되면은 갈증은 해소되지만 우리 몸은 또 명령을 내립니다. 뭐 소변으로 배출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또 소변으로 나가면은 또 탈수가 다시 이제 재발되고 그러면은 또 다시 물을 마시고 또 자연적으로 또 증발이 따르고 즉 소모가 컨섭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vicious circle of dehydration 말 그대로 탈수가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환자 같은 경우는 탈수가 더욱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링계획을 만든다든가 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탈수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상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점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혈장 탈수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세포 탈수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화학적 상태가 몸속 안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변화된 비정상적인 화학적 상태가 우리 몸에서는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 변화에 의해서 이제 진 프로그램에 말 그대로 인체 유전자에 변화가 따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서부터 암의 발생에 급속한 원인이 돼서 대부분 세포 탈수가 파이널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디하이드레이션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서 이제 이런 작용이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이고도 악순환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탈수가 일으키는 이제 만성 질환을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뭐 알러지, 천식, 고혈압, 이형 당뇨, 골다공증, 또 퇴행성 관절염, 신부전, 관상도의 혈장증, 이런 것들의 이제 위험에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 마찬가지고, 통증, 퇴행성 이거나 뭐 물리적인 뭐 손상, 또는 뭐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 근육적으로 어떤 뼈와 근육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주로 이제 뭐 요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통증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탈수가 원인 중에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쉽게 우리가 뭐 소변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약에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소변 컬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로 짙은 색깔이 나온다면은 당장 이거는 뭐 병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들여다봐야 될 심각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변을 보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인 탈수에 의해서 체내 수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우리가 실제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디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은 뭐 심지어 컨푸션이 올 수도 있고 뭐 기억 이게 기억 상실이 뭐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특히 여기서 물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관이 이제 그 신장 콩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콩팥에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로 감염이라든가 또는 이제 키드니 스톤, 뭐 결석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신장 염증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저, 즉 발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발작은 우리 몸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타슘하고 소듐 관계 이제 등장성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은 세포 내에 출입이라든가 삼투압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정기적인 신호, 세포와 세포 간의 정기적인 신호 전달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신호가 이제 서로 이제 잘못 전달돼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자발적인 근육 수축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부분은 이러한 우리 몸의 신체에서 리액션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특히 만성질환 환자, 노령층의 환자는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갈증이 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특히 당연히 탈수가 일어나니까 혈류량이 감소하고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혈액의 흐름도 부실해지고 그 다음에 저혈량 혈액의 양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혈량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당연히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운반해야 될 산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세포 내에서 ATP 당 대사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는 이렇게 일파만파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이제 물속에 이제 녹아 있는 미네랄이 세포 우리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미네랄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히 신장 쪽에서 이제 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필요한 미네랄은 회수해야 되고 혈류량은 줄어들고 혈액의 상태는 점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혈장의 93% 대부분 물로 이제 혈액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병의 대부분은 피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속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우리가 식이 물질을 보자면 일단은 첫째는 탄수화물이 되겠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 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되고 폐에서 이것이 산소하고 적절하게 교환이 돼야 되는데 뭐 또 호흡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충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1대1로 맞교환이 안 되니까 또 혈액의 산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혈당 또 뭐 우리가 뭐 요즘 뭐 하도 뭐 그 당 성분을 우리가 뭐 쉽고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 문제 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젖산이 쌓인다든가 그래서 결국 불러들이는 만성 질환이 당뇨병 그다음에 이제 특히 만성 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이제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도 주의를 또 주어야 됩니다. 고지방산, 고중성 지방산, 또 고콜레스테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은 불러일으키는 것이 비만이라든가 지방간이라든가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요즘 이게 뭡니까?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주요 원인이 이르는 게 바로 이러한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뇌질환, 이제 그다음에 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쪽에서는 발생되는 이제 부산물들이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테인 이런 같은 이제 또 산화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물질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간에 또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간암, 신장염, 신부전, 통증, 뭐 뇌질환, 또 마비, 또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물론 뭐 혈관성 뭐 치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마비, 뭐 또 파킨슨 뭐 질환,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학물질, 병원성 박테리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코비드 19을 통해서도 뭐 우리 의료진들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피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면은 뭐 피의 대부분이 약간 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용질과 이제 용매 그 관계인데 또 많은 면역 물질, 뭐 심지어 이제 아포토틱 셀, 세포 사체까지 이제 우리가 녹아 있어서 콩팥으로 운반하고 이제 이러는데 보통 혈액의 pH는 7.4를 띄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혈액은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트리얼 블러드 같은 경우는 뭐 pH가 7.4고 비너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7.35니까 산성 혈액보다 이제 정맥보다는 동맥 혈이 pH가 약 0.1 정도 높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 pH가 제대로 약 알칼리성으로 일정한 정도의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우선 산성화되면은 에시도시스가 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신경 너브 시스템이 이제 뭐 억제가 되겠죠. 뭐 아칼로시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산으로 알칼리 쪽으로 pH가 기울었을 때는 이런 이제 신체 내에서 변화들이 반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뭐 자동적으로 우리 혈액은 pH를 조정하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의 점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를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수, 결국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짐으로써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혈액의 흐름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산화물들입니다. 혈액 속에 이제 세포 대사 후에 세포 대사 산물이 이제 혈액으로 디스차지 돼서 이제 운반이 되겠죠. 이때 이러한 이제 산화물들은 유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자체 셀프 액티베이션 기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캐리어가 있어야죠. 누군가가 끌고 가줘서 콩팥으로 운반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캐리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에이전트가 바로 이제 혈액 속에 녹아있는 칼슘 아이온입니다. 이 양은 혈액 1리터당 4.8에서 5.3 미리그램이 퍼리터당 녹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양이 유지가 돼야 혈관 혈액 청소가 이제 깨끗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이 모자르면 결국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자가 시스템을 가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혈액의 농도 유지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질병의 한번 패턴을 볼까요? 뭐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정말 가히 뭐 이제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못 고치고 못 갈아치우는 이제 병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대의학이 눈부시죠. 눈부신데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월드 헬스 리포트이 2030년까지 이 쉬프트가 나왔는데 이 시프트를 보면은 non-communicable diseases가 즉 비감염성 질환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1위가 2030년까지 사망에 이르는 1위가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암이 1위고 2위가 이제 심장 질환, 3위가 이제 뭐 스트로크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 결국에는 암과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주요 사망에 이르는 3대 질환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처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그 분석과 연구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ROS, 체내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의 이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성산소는 특히 이제 에이징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고 인플라메이션하고도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활성산소 중에서 가장 이제 고약한 녀석이 바로 이제 이거죠.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즈 해가지고 이제 ROS라고 하는데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하기를 36,000가지의 질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의 90%가, 즉 만성질환의 90%가 활성산소에서 기인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정리를 해놨습니다. 뇌, 암,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이제 피부 질환, 그다음에 심장 질환, 그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 이 6가지가 원인의 90%가 활성산소에 의한다, 이렇게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저 윙클러 박사, 캘리포니아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 캔서 환자를 비롯해서 활성산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분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이처 메디신지를 하고 네이처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물에 의한 기능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풍부한 이런 물 또는 이제 수소 가스 이런 것들을 흡입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특히 이제 사이토톡신 옥시전 레디칼이니까 뭐 ROS 같은 아주 지독한, 아주 독한 활성산소군인데, 이런 것들 셀렉티블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치료적인 항산화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소의 역할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글루코스에 대한 것이 보면은 2형 당뇨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60분 막 1시간 후에 적용한 후 1시간 후에 글루코스가 현저하게 감소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또 인슐린의 분비를 측정을 해봤더니 아주 높게 유의성 있게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소가 풍부한 물이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스터디를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과연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뭐 수소가 풍부한 물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일반적인 물에는 수소가 들어 있을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방법으로 물에다가 수소를 이제 풍부하게 녹여가지고 뭐 수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타픽을 보면은 이제 에이징, 그다음에 이제 셀룰러 헬스, 그다음에 이제 옥시데이티브, 이제 산화 스트레스 쪽, 그다음에 이제 인플라메이션 쪽, 그다음에 이제 대사 건강, 그다음에 알서리틱, 이제 운동 효능 능력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근육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타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measured function, 즉 측정된 기능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즉 이제 뭐 텔레미어의 길이를 들여다본다든가, 유전자의 이제 발현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이제 뇌 대사를 들여다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옥시데이티브 이제 스트레스하고 이제 인플라메이션 쪽으로 뭐를 들여다보냐면은 인터루킨 6 같은 거는 이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든가 면역 반응에 대한 촉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세포 이제 사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NFKB, 즉 이제 핵인자 카파피를 우리가 이제 또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거는 면역 반응과 이제 염증 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콜레스테롤의 이제 양이라든가 특히 LDL, 특히 글루코스, 그 다음에 이제
당화 혈색소, 그다음에 이제 염증 지표 마커 이런 것들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로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아틴, 키나제에 대한 수치,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니핏을 보자면은 텔레미어 길이가 이제 길어지고 DNA 그 이제 메틸 활성도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브레인 콜린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보면은 또 염증성 표지자가 감소되고, 산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세포 사멸, 즉 아포토시스도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산화하는 표지도 이제 줄어들고, 여기서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LDL도 감소하고, 당화 혈색소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하는 표지자도 감소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산소성 성능도 우리가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손상 표지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근육통 감소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물이 결국에는 뭐 물은 물이죠. 뭐 맹물일 뿐이죠. 물이 실제로 이런 역할을 뭐 이런 임상적인 효과를 직접 발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전달하는 이제 수소 가스, 물 속에 녹아 있는 가스가 이것이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체내에서 이런 면역성 질환에 또 작용을 할 수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스터디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대의학이 용질에만 치중해 있는데 결국에는 용매로서 어떤 이런 그 좋은 기능성에 있는 성분을 물속 안에다가 포화시켜서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물은 뭐 우리 몸의 구석구석 뭐 조직, 세포 도달하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장 적합하고 아주 그 성능 좋은 캐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이런 기능성을 부여하면 특히 이제 미네랄도 아주 중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 면역질환, 혈관질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터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태 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 뭐 우리가 좀 특성 이런 거는 뭐 연구를 하고 뭐 좀 이렇게 응용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도 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아직도 우리 인류의 과학이 물을 제대로 파헤쳐 볼 수 있는 아직 그 과학이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마치 우주 과학처럼 아직도 미지의 세계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물은 H2O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틀린 말이죠. 물은 H2O가 아니고 H2O는 물 분자, 모리큘일 뿐이죠. 물이 되기 위해서는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그룹 투 그룹으로 어소시에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제 그 그룹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결합된 덩어리를 클러스터라고 해서, 요즘 뭐 클러스터 과학도 상당히 이제 발달이 돼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이쪽에서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물이 이제 분자가 서로 모여서 그룹을 이뤄서 덩어리를 이룰 때 당연히 이제 뭐 형상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기본적인 형상이 사슬 구조, 그다음에 이제 오각형 구조, 그다음에가 이제 가장 밀집형 대형으로 스페이스 로스 없이 가장 크로즈 패킹이 가능한 구조가 바로 이제 벌집처럼 육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분자 구조로는 오래전부터 유타 대학 화학부에서 헨리 아이링 박사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무식 박사께서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분자 구조론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분자 덩어리의 결합이 실제로 또 리액션 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롭게
또 연구를 해봐야 할 점들이 상당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예를 들자면은 세포에 있는 물의 전용 출입 통로입니다. 아쿠아포린이라고 이제 그 발견자가 이제 그 명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제 상식, 세포막에는 이제 이온 채널 통로가 있어서 산소와 영양이 이온 채널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연구에 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세포마다 물만이 전용으로, 다른 물질은 들어갈 수 없고 물만이 출입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별도로 따로 있다. 이것이 이제 연구되고 발견되어서 아쿠아포린이라고 명명이 되었고, 이 연구는 200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물의 수입과 수급과 조절이죠. 여기에 이제 장애가 생기면은 근육이나 심장은 물론이고 신경계통에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 존스 홉킨스 메디신 의과대학의 이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로 아그레 박사가 이제 선도적으로 이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그 맥키논 박사는, 이분 뭐 노벨상을 벌써 2번이나 수상한 분입니다. 이 물 통로뿐만 아니라 미네랄의 이제 흡수에 대해서, 소장벽에서 흡수에 대해서도 그 연구가 되어서 이분은 노벨상을 2번씩이나 수상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이 화이널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제 세포 내부입니다. 왜냐하면 영양과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또 세포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이 도달하고 나오는 곳은 이제 리턴이 된 곳이 세포인데, 이 물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통로가 별도로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물 분자의 클러스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내부에서 물의 역할을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보자면은,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구조 결합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세포의 핵은 알다시피 이제 펩타이드 상태니까 젤의 상태로 있죠. 그래서 핵이 막이 있고 이제 물이 세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세 개 층의 물의 운동 속도가 각기 다릅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운동 속도가 이제 각기 달라지는데, 한마디로 이 세 겹의 물이 층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세포의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포의 이제 그 주인 활동을 제대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기능으로 물이 둘러싸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B, C가 돼 있는데, A층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세포의 핵을 보호하고 있는 아주 단단한, 말 그대로 이제 쉴드층입니다. 물 자체가 이제 막을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structured wat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물이 이제 조금 느슨합니다. 이건 이제 벌크 상태의 물이죠. 마음대로 좀 자유로운 이동이 조금 가능한 상태의 이제 구조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C층이 뭐냐면 이제 free water라고 해서 분자 구조가 넓게 그냥 자유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물이 수영장 바닷물처럼 자유롭게 출렁이고 뭐하고 물속 안에서 그 말 그대로 세포 내에서 리액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층은 우리가 이제 프리워러로 아주 자유로운 상태로 이제 구조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네이처지 커버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BDNA가 바로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이제 그 유전자 염기 서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염기 서열이 조합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서열이 이제 흐트러지면은, 즉 주로 접합부에서 이제 흐트러지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gDNA로 이제 변하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구조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제 지인 입장에서는 코드가 디코드화되고, 이제 세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멀 세포가 업노멀로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니까, 여기서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고, 바로 이제 변이가 따르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프리캔서로스 셀로 바뀌니까 결국에는 파이널로 암 세포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통 한 6년에서 7년 정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 돼야 우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검사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암을 진단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포의 핵을 마지막으로 보호하고 있는 구조화된 물, 이런 물들이 아주 우리 생체 내에서 심지어 암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 뭐 상당히 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중에 이제 저한테도 뭐 질문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순수한 물이 뭐 어떤 물이 좋아요?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히 녹아있는 이런 물들이 우리 체액의 밸런스라든가 등장성 유지라든가 세포의 삼투압이라든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따르는 질문이, 식품 속에도 미네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속에 있는 미네랄을 유기화된 미네랄입니다.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당연히 섭취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은 유기화된 미네랄이 아니라 이온 전하를 띠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도체로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미네랄이 풍부히 녹아 있을 때는 이런 물은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맥키논 박사가 연구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unionized minerals cannot pass through the cell's ion channel and cannot be observed in human's body. 한마디로 미네랄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이온화되지 않으면 소장벽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될 수 없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하고는 달리 이미 이온화돼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물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물을 통한 미네랄의 섭취가, 흡수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하나 이제 들자면, 우리가 아까 골다공증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혈액의 이제 그 pH 유지를 위해서, 정상적인 pH 유지를 위해서 특히 산화물, 아시딕 웨이스트를 이제 배출시켜야 되니까, 이걸 캐리어가 이제 칼슘이 역할을 한다고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그렇게 이 역할을 하자면은 칼슘 이온의 유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모자라면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뼈에 있는, 뼈는 사실은 칼슘의 그 저장고 캐시뱅크 중에 하나죠. 그런 역할이.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우리가 나이를 먹거나 또 몸에 산성화가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또 정상적인 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는 미네랄이 특히 칼슘이 풍부히 녹아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은 효소, 단백질하고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죠. 우리 몸은 아까 활성산소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과잉된 그 활성산소의 이제 좋은 역할은 당연하지만은, 이것이 과잉이 됐을 때, 과잉될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특히 안 좋죠. 뭐 자외선 심지어 피부에 안 좋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과잉이 되면은 이것을 처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또 자가 시스템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SOD라고 하는 효소 물질이 바로 이제 활성산소를 자가 처리를 하는데, 이 SOD조차 미네랄하고 결합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네랄은 코팩터로서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돼서 효소 단백질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미네랄의 섭취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징크라든가 코팔라든가 이제 망간, 철,
이런 이온들이 효소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산화를 억제해주죠. 이런 기능이 있고, 세포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자동으로 또 생성돼서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또 산화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몸은 유지되고 면역 반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네랄이 풍부히 녹아있는 물의 섭취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자분들이나 의료 현장 일선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야 되고, 탈수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를 줘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표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적절한 물을, 프레시 워터를 마시면은 질병의 약 80%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함되는 질병은 주로 이제 감염성 질병을 포함해서 세균성 질환이니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탈수를 예방을 해야 되고, 탈수를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인 간에 탈수를 예방하자면은 좋은 습관으로 항상 체내를 충분하게 물을 마심으로써 체내 수분량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앞으로 의료 현장 일선에서도 환자들한테 좋은 처방과 충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